그동안 공약사항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공약을 한 69개 발표를 했는데요. 작은 공약이 없어요. 반도체 기업 유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세종시가 반도체가 오면 지역 경제는 좋겠죠. 그 조치원 지역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는 이 세종시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공인을 받는, 세종시가 참 살기 좋은 도시인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다면 제가 이것도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겠다. 그거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죠. 제가 25년도에 이걸 시행해 볼까 하는데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취임하신 지 그건 이제 한 10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약사항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공약 이행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공약을 한 69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9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공약을 지금 얼마나 달성했다라고 하는 건 좀 이르고요. 근데 저는 제가 선거할 때 공약을 내세운 공약이 작은 공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공약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했던 공약보다는 저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공약을 발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걸 이행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제가 뜻한 대로 좀 이루어진 것도 있죠. 제일 급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 이 사업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바랬던 것이 부동산 3중 규제 폐지였어요. 여기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이라고 해서 그 3중 규제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규제 때문에 이 거래가 굉장히 불편했죠. 그렇지만 제가 그걸 풀겠다고 공약에 약속을 했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3중 규제를 완전히 해제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치원에 가면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비행장이 군사보호 지역이라고 고도 제한을 아주 심하게 봐줬는데 그게 한 40여 년 지속돼 왔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중앙과 호흡을 맞춰서 그 고도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제 폐지를 했더니 그 조치원 지역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이 이 자족 도시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자족 기능이 부족해서 제가 그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KTNG를 비롯해서 그동안 19개 대기업체 유지로 약 1조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 기업이 왔습니다만은 제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치해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세종시에 걸맞는 기업이 와야 돼요. 저는 이제 미래를 앞으로 선도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UAM, 항공 또는 AI, 로봇, 드론,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런 같이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과 그런 산업들은 세종시에 오시는 게 참 좋다. 왜냐하면 주위에 바로 카이스트가 있죠. 대덕연구단지가 있죠. 국책연구단지가 있죠. 정부 청사가 있죠. 그런 주변 환경을 이용하되 기술 집약적인 것, 첨단적인 것,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것, 그런 것들이 세종시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유치 가능성도 있습니까? 반도체 산업은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셔서 삼성과 그런 거와 관련된 지역에 반도체 집적단지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세종시가 반도체가 오면 지역 경제는 좋겠죠. 그러나 국가 전체로 봐서 경제성이 있는 곳을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했다면 그건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게 옳고요. 저는 세종시만의 또 다른 기업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많이 있는데 아직은 계속 추진 중이고 보다 큰 공약들은 몇 년 걸리는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공약이라고 하신 거 몇 가지만 이름만 명칭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선 큰 공약으로 우리 세종시가 그 녹지율이 52%라고 해서 녹지가 전국의 어떤 도시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참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상책로다, 공원이다라는 것에 아주 만족감을 많이 표시하시는데 저는 이 세종시를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도시로 국제 공인을 받는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많죠. 그러나 정원도시는 아직
우리나라에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바는 없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원 도시를 공인해주는 기구도 있다는 것이 알게 되었고, CIB라고 하는 국제 정원 도시를 인정해주는 공식 기구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세종시를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 도시로 제가 인증을 받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5년도에는 봄에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원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정부청사 47개 정부청사가 와 있는데 그 옥상이 전부 정원입니다. 약 4km가 넘죠. 그런 공중정원은 전 세계에도 쉽게 볼 수 없는 정원이고요. 그리고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은 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인공정원으로서 잘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런 공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금강변이 저는 비단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비단강 자체가 정원이고 공원이에요. 거기에 꽃을 심고 좀 가꾸기만 한다면 공중정원이 있고 호수공원이 있고 그리고 물빛 정원이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정원도시, 그것을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큰 꿈이 있고요. 세종호수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까 호수공원으로서는 일찍이 이름을 얻은 게 이제 일산호수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일산호수공원하고 이 세종호수공원의 호수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여기가 2배 큽니다. 호수 면적 자체가 그 일산 호수보다 여기가 2배가 크고요. 아까 제가 국회의사당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원이라고 생각해서 조그맣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0만 평입니다. 근데 국회 세종의사당에 오면 19만 평이에요. 거기도 2배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도시인 만큼 호수나 국회의사당이나 중앙정원 같은 건 전국에 없죠. 엊그제 오세훈 시장이 오시더니 가장 서울에서 부러운 게 이런 중앙공원이다.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종시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큰 공원과 시설들이 계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참 살기 좋은 도시인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다면 이 도로가 좀 좁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도로를 넓힐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이것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겠다. 그래서 버스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로 바꾸고 자가용을 가능한 한 우리가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계획이고 도전적인 계획이라서 지금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공약을 한번 제가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고요. 무료 대중교통 수단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 뭐 더 생각하시는 건 없습니까? 그 대중교통을 무료화한다고 해서, 지금 다니는 버스를 무료화한다고 해서 자가용을 갖고 오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죠. 버스 노선 체계를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버스 노선 체계를 바꾸려면 역시 우리 세종시가 그 무료화에 따른 재정 보전을 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버스 노선 체계를 바꾸고, 그리고 버스 운행 횟수를 좀 줄여줘야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42대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체계라든가, 또 우리가 아파트에서 버스를 타는데 이동하는 게 불편하면 결국은 또 자가용을 갖고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간선도로에 계속 버스를 돌리면서 정류장마다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버스까지 이르는, 그것을 좀 편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시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25년도에 이걸 시행해 볼까 하는데, 25년도를 제가 목표를 정한 건 그때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할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주차장 문제나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여전히 간다면 박람회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5년도에 목표로 해서 내년 이후 하반기 이후에는 좀 시범 운영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도시로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네. 달라지는 이 세종시의 모습, 위상이랄까 어떻게 전망되십니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정원도시로 이렇게 인증받은 도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종시는 도시 자체가 정원이다라는 이미지를 그냥 일시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가꿔지면 아마 그것이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외부인들이 세종시가 살기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점점 높아지면서 세종시의 상가나 경제나 또는 아파트 거래도 활발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박람회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시니까 우리 입장 수입도 또 경제 활성화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세종시는 어떤 것인지 하나 좀 여쭤볼까요? 첫 번째, 세종시민의 쾌적한 도시. 두 번째는 행정수도. 세 번째는 충청권의 아주 중심 도시. 그리고 네 번째는 통일 대한민국의 심장. 사지선다형입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크죠. 여기는 충청권의 중심 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고요.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행정 수도,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는 게 지금 트렌드가 돼 있습니다. 그 이집트도 그렇고 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호주라든가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모델 도시로서 저는 이 도시 마케팅을 하는 도시로 세종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친화적이고요. 그리고 녹지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 그래서 대중교통을 주로 활용하면 탄소 중립도 이룰 것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통 약자들 특히 어르신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런 도시로서 추구를 하고 있고 저는 굳이 세종시를 어떤 도시로 제가 꿈을 그리고 있느냐 그러면 저는 미래 전략 도시로 꿈꾸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기서 계획해 나가는 전략적 도시로 세종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또 올해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 또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지금은 좀 올라야 좋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청년들에게 그 공약은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켜내려고 합니다. 아깝지 않다. 서울시는 서울링이다 서울링. 해서 매스컴에 조명도 받고 그랬는데 서울링 같은 거 세종링 하나 만듭시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은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만으로는 안 되고 연임을 하셔야.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